그냥 별 생각 없이 자살이 아닌데 왜 자꾸 자살이라고 생각할까? 왜 자살을 왜 자꾸 다금이 자살이라고 하냐고 애들끼리 막 그런 얘기를 오갔어요. 경찰은 자살로 결론을 냈었고, 근데 이제 장례식장에서 하나하나 들려오는 말들하고 제가 봤던 다금이 상태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그냥 다금이를 보낼 수는 없다. 아예 몸에 칼을 댄다는 게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그게 어떻게 그랬지만 도저히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다금이를. 부검 결과 다금이 눈가에 있는 피멍, 입 안팎에 있는 출혈과 상처들은 추락과 전혀 상관없는 외부 폭행에 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멍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금이 머리를 다 열어서 혈관 하나하나를 다 뒤졌다. 근데 추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시작된 멍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검사도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자살이 아니고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으니까 어떤 그 추락 전에 폭력이 있었고 외력에 의해서 이런 상처들이 생겼고, 이 경찰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다. 핑계가 이랬어요. 저희들은 거리도 멀고 다금이 사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금이 어머니가 애들을 만나고 뭐 전화 컨택을 하든 직접 만나서 메모하고 녹음하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모든 일을 다 이제 떠넘기다시피. 다금이 친구들한테 애걸하다시피 매달려 물어본 결과 그날 밤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저희한테요, 다금이가 술이 약한 거는요, 저희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종이컵에 가득 채워서인가, 그러니까 소주랑 콜라를 섞었대요. 근데 다금이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소주를 진짜 많이 따르고요, 콜라를 진짜 조금밖에 안 따랐다고 했는데, 그렇게 종이컵 가득 뭐 3잔 먹였다면서. 다금이에게 술을 먹인 최지은이란 아이는 소위 일진이라 불리며 반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아이였습니다. 딱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아이가 난 얘가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얘를 무조건 왕따를 시켜야 돼. 따로 놀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방 아이들은 옆방, 앞방 아이들을 불러 그날 밤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서로 입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안 왔을 때 우리 보고 막 이랬었는데 뭐 입을 맞춰야 된다면서. 맞다. 우리끼리 막 입 맞춰야 우리끼리 얘기를 잘해서 된다면서요. 입을 저희 다 불러가지고요, 잠시 와와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뭐 너희 조사할 때 우리 다 입 맞춰야 된다면서. 맞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뭐 헷갈리고 뭐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확실히 들었어요. 입을 맞추자 이런 얘기는. 같은 방에 있던 4명 아이들은 다금이가 우울해하며 베란다로 가는 걸 말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다금이가 떨어지는 순간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진술은 계속 바뀌었고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 제가 나머지 3명은 다금이 털끝 하나 안 건드렸어요. 머리채 잡는 거를 본 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방 아이들이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금이 하나도 안 건드렸다는 거. 그냥 다금이 옆방으로 데리고 갈 때 부축해 간 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건이 진실이 변경되고 오염되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어떠한 일이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지를 파악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발적인 단순 폭행이었는지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사건 직후 다금이 친구들은 경찰에 최지은과 다금이는 주종관계였으며 노는 애들이어서 아이들이 무서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 최지은이 다금이 홈피에 12층에서 떨어뜨려 버리겠다라는 글을 남겼던 점, 사건 당일 다금이에게 나가 죽어버리든지 라는 폭언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폭행과 다금이 죽음과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았고 우발적인 단순 폭행으로 판결, 가해자에게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300만 원의 손해배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검 감정서로 봐서 땜인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뛰어내린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종합해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자료 갖고서는 그 어느 쪽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은 학교 폭력과 어떤 형태이든지 관계가 있다. 그것이 직접적인 타살이든 아니면 자살이든. 그렇다고 한다면 타살까지 인정할 만한 무슨 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자살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대법원 판결을 보면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 그것까지는 인정된다. 그래서 그 점은 불법이다. 그런데 자살로까지 이르는 인과관계가 없다. 라고 하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진짜 다금이는 자기 꿈 이루려고 죽기 직전까지도 선생님한테 봉사시간 매달리고 수행평가 점수 챙기고 그런 애였는데 진짜 한 명도 막 자금이 그런 애 아니었다고 착하고 바르고 공부 잘하던 그런 아이였다고 말해주는 선생님이 없더라고요. 사실 선생님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반 이후론 그 누구도 순찰을 돌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 입단속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금이가 그런 애 아니라고 목소리 내던 애들한테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네가 아는 건 다 진실이 아니다. 선생님들한테 너무 배신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때껏 나는 거짓말만 배운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말로는 뭐 학교 폭력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할 애들이 나쁜 애들이야 해놓고 막상 이렇게 되니까 죽은 애만 나쁜 애가 돼 있잖아요. 은폐와 축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가를 우리 이 교단에 있는 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 정직을 가르치라고 그랬지 누가 어디서 거짓말을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만일 거짓말을 하라고 지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가차없이 교단에서 퇴출돼야 됩니다. 한파주의보 속에서도 학교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외침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담임 선생은 그때부터 모든 피해자를 로 만들어버려요. 그때부터 피해자는 어떻게 돌아다니느냐? 기자들을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기자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일회성입니다. 저는 교육 현직에서 30년 생활하고 동덕여고 교장으로 있다가 명퇴를 했습니다. 아까 그분 말씀하신 분께서 교육청에서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그 이유는 교장이 바로 교육청과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학생을 걱정하고 학생을 위하고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그런 기본을 아는 사람이 교장, 교감이 되도록 그런 제도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라고 했고 제일 무서운 것은 또래의 남자애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학교도 갈 수 없고 중학교 1학년이지만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피해자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들 중에는 기본적으로 나는 어려서 또는 미성년자라서 처벌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벌에 대한 관대한 의견 자체가 현실을 낭만적으로 보고 싶은 어른들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